생계 지원을 위해 독일 정부가 발행한 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킨다. 1조 배 이상의 물가 상승을 경험한 연금생활자와 공무원, 월급쟁이 등의 중산층은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한편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토지나 공장, 실물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물가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독일 정부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1923년 새로운 통화인 렌텐마르크로 교체되자 기적적으로 안정된다. 독일 정부는 1조 마르크를 1렌텐마르크로 교환하여 기존 화폐의 과잉 공급을 줄인다.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렌텐마르크는 1924년 도이치마르크로 대체된다. 농지와 산업 자산에 기반한 렌텐마르크는 장기적인 통화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 도이치마르크는 근본이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통화로 국제 거래와 외환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상금 지급 유예와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지만 독일은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을 맞는다. 근본이제의 내재한 불안 요소와 장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정치적 극단화를 예고한다. 독일은 외환 보유고의 고갈에 직면하자 1931년 7월 근본이제에서 빠져나온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면 국가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환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어렵다. 금과의 교환을 금지한 독일은 마르크의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1932년 여름부터 팽창적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상승을 이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 4%로 낮추어 시중은행들은 더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용 여건을 개선한다.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수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1932년에서 1938년 사이 1인당 실질 GDP가 연 6.6% 비율로 치솟는다. 히틀러가 아우토반과 공공건설 등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펼치자 1938년 실업률은 3.2%까지 떨어진다. 군사력 강화와 재무장을 통해 군수산업을 활성화한 독일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감행한다.